자, 여기까지는 제가 역사적인 이론적인 배경이 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 작품을 한번 설명 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쪽부터 1번 순서로 제가 했는데 지금 현재 작품은 제가 이 작품을 이번에 김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최근에 그냥 한 작품을 한 것이고 나머지 작품은 연도를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20년, 30년 전의 것입니다. 제 청년 시절 40대, 50대 그 작품들이 대표적인 지금 마침 시집장가 못 간다는 것처럼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보물 같아요. 잘 안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여 점을 제가 좀 선별해서 골라냈습니다. 대체로 작품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역사적인 발전 배경에 따라서 그 근거에서 제가 작품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제목이 한자 쓰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 한자 안 써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란여송이라고 했는데 사란여송은 천자문에 나오는 천자문에 사란사형 여송지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난초처럼 향기롭게 소나무처럼 무성하게 있어요. 그래 그 소나무와 난초가 나오는 문구에서 제가 소나무와 난초를 대두시키고 그냥 서예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글씨 모르는 사람은 뭐 돈 모르겠다 이거죠.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알잖아요. 이건 누구나 해도 난초 알죠. 이 소나무네 멋있어 이렇게 하죠. 이건 뭐지 모르잖아요. 이거 초서를 이게 초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자는 가틀사의 초서예요. 그래서 난 사자는 글씨고 이건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 난초같이 이건 여성이 여자는 사자와 같아요. 같은 여자죠. 소나무처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초같이 소나무처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해석하면 한자로는 이렇게 되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없으면 이 글씨만 써놓고 가져갈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갖다 놓으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안 가져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거 싹 비내보고 요거만 주면 100명 중에 가져갈 사람은 99명 가져갑니다. 그림이니까 이해를 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인화가 너무 옛날 것에 이렇게 묶이게 되면 요새 사람은 별로 이해를 못하고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제 작품이 전체적으로 글씨와 그림과의 관계, 시를 중심으로 글씨를 쓰고 그걸 글씨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그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는 없지만 이 법자 하나가 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시가 법, 공, 허, 소, 무 이런 거 아닙니까? 시라고 해서 장황하게 긴 것이 아니고 긴 시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자짜리 시도 있을 수 있고 두 자짜리 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란여성만 해도 넉자가 하나의 대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법자만 해도 이거 하면 시가 나온 것입니다. 모든 정신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가의 균여전에 이를 보면 참불가가 나오는데, 그 참불가의 한 수 중에 읽다 보니까 법우가 나와요. 와, 법우라는 개념, 이거는 딱 들은 순간 내가 머리에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해서 법자는 글씨를 쓰고, 비는 그냥 내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글씨고, 이 그림 아닙니까? 난간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스님 하나 그리자. 그래서 이 스님이 곧 저일 수도 있습니다. 스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의 길에 있는 스님이 고민하다가 도대체 그게 무언가 했는데 어느 날 탁 깨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는 이에서 이거야 하는 이런 그 도노의 순간. 그래서 농부가 이거 씨는 심으는데 이거 빨리 비가 와야 싹이 트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비가 차라락 오는 거예요. 와, 비다! 그런 거예요. 농부도 나가 막 이러고, 와, 비다! 하고, 스님이 뭐 이까지 했겠습니까? 정말로 구도의 길이를 깊이 닦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내한테 와닿으면 이런 소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세안 난주기신입니다. 세안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혹독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차가울 한자 담았죠.
차가울 한자가 서예가 그림이라고 했는데 차가울 한자가 각골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 덮개입니다. 지붕. 이건 벽이에요. 이거는 눈입니다. 바깥에 지금 눈 내린다는 뜻이에요. 춥다는 뜻이고 밑에는 바닥을 깔고 지푸레기를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추위를 막아내는 현상을 나타내는 차가울 한자입니다. 그래서 춥다는 것은 현실이 어렵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안이란다. 그래서 난초하고 대나무하고 매화 국화가 사군자 중에 인간상 중에 대표적인 인간상과 닮은 네 개를 대남육죽 사군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난초와 대나무가 가장 많이 그려졌습니다. 대나무가 제일 많이 그려지고 그다음 난초예요. 대나무는 남성의 상징이고 난초는 여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나무같이 너무 꼿꼿하게 살면 사는 게 피곤해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꼿꼿하게 살면 피곤해요. 근데 난초같이 살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흐느적거리면 힘들어요. 그럼 왜 하면 좋겠느냐? 이 두 개를 합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여기에 대나무 얼굴에 난초 그린 작품도 있어요. 제가 있는데, 어린 날 이건 뭐 따라할까 뭐 해서 대나무에 난초 꽂고 싶어자. 이래가지고, 이건 생물학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은 뭐 쉽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줄기에다 난초를 그려놔가지고, 대나무와 난초의 심성을 한 몸에 지니자 하는 그런 뜻인데, 난초와 대나무가 그야말로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추운 시절을 견디어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안만죽 일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몸신자를 썼는데 몸이 합쳐지긴 됐어요. 그런데 몸이 합쳐진 기나 마음이 합쳐진 기나 가까이서 그냥 심을 바꿨어. 이건 사람으로 표지와에 나왔던데 약간 나왔죠. 똑같습니다. 사자는 초소를 쓰고 난초를 그래서 한글에 쓰면 난초처럼 말이죠. 그래서 난초 다시 향기롭게 했는데 저거를 화제를 쓰는데 난초처럼 향기롭게 이렇게 풀면 분명할 때 반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초 다희 하면 다희가 뭐지? 고골의 다희라는 것은 처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초처럼 향기롭게 향기롭게 고문이 고어가 향기롭다. 그래서 고문으로 쓰니까 좀 고풍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거죠. 이건 여기 있는 작품인데 이것도 세한춘조 인동춘조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냐? 세한이라는 아까 한자 나왔죠. 한자 똑같죠. 한자가 바깥에 있고 춘조가 되어 있죠. 요 세 있죠. 봄春은 어디 가냐? 봄은 매화가 피니까 봄이라는 뜻입니다. 매화 등들이 이렇게 요 한자에 네 꺾기를 등글로 해서 매화를 옷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매화가 피는 봄을 기다리는 새가에서 세한춘조라고 제가 했고, 요거 쌍이 되는 인동춘조라고 춘조는 같아요. 여기서 인자는 뭐냐? 참을 인자가 칼날인 밑에 마음심이죠. 요거 마음심의 전서입니다. 접시같이 되어 있지만 요 안에 칼날 인자는 뭐냐? 제가 처음에 그릴 때 여기다 칼을 그렸어요. 칼을 그려놓으니까 저하고도 썩짓해요. 아이고 쟁반위에 칼, 와 이건 뭐 자살하나 카나 뭐 이러세요. 그래서 칼하고 개념이 좀 유사하고 느낌이 좋은 꽃으로 제가 바꿨는다. 고추, 매운 고추 먹고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참을 인자를 그림으로 바꾼 것입니다. 요건 뭐냐면은 겨울 동자에 바꿀 문자입니다. 겨울 동자는 뭐냐? 이 지푸라기 있죠. 겨울의 상징이라는 것은 지푸라기에 고드름 오르면 겨울이에요. 그래서 지푸라기 끝에 고드름이가 있는 겁니다. 겨울 동자입니다. 이게. 겨울 동자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자는 어디 갔느냐? 봄이라는 상징은 지금 봄춘자에도 나오지만 풀하고 해가 뜨고 새가 있으면 봄춘이 그 세 개의 요소 중에서 두 개가 합치면 봄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있고 여기 풀이 있죠. 새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림 봄춘자를 이 세 개의 그림으로 푸는 것입니다. 봄춘자는. 그래서 인동춘조가 제목 붙였죠.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알면 너무너무 재밌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전설다가 삼천리 하듯이 글자 하나 풀으니까 이렇게 재밌고 그림이 나온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글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효성, 무효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사연이 좀 있는 작품입니다. 이 무효라는 것은 문학 구조적으로는 뭐뭐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뒤에 소나무나 대나무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을, 이 작품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제가 82년도 대학교 졸업하면서 내 연구실을 열었는데 중학생 2학년이 하나 왔어요. 그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 친구 그림을 가르쳐가지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홍대도 되고 계대도 됐는데 계대 나오면 4년제 학생식이 준대요. 그래서 그거 알아. 그래서 4년 대동대학교 비서대학생을 4년하고 대학을 마치고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저보다 더 커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가 돼서 세계 아트 페어를 그냥 돌아다닐 텐데 한참 돌아다니다가 39세에 여배를 들었어요. 바로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유작전도 제가 해주고 있는데 17년째입니다. 17년째 내가 이 친구를 25년 같이 있었는데 23년 만에 내가 호를 지줬어요. 호를 지줬는데 내가 무효라고 지줬습니다. 좀 큰 호였어요. 그래서 무효라고 지줬는데 호가 된 지 2년 만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유작전을 해주는데 유작전을 한 방 해주면서 내가 옆방을 했자면 안 빌려서 내가 총오전을 내 개인전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무효 시리즈를 제가 한 14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부 다 무효로 나와요. 무효송, 무효중, 무효남, 무효매 이렇게 쫙 그렸었어요. 그 중에 두 작품이라서 제목이 무효송, 무효매로 하고 보통 때는 저는 시를 잘 안 씁니다만 특별한 내용을 좀 짓는데 이 무효 추모전을 하면서 제가 한 10수의 시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때 작품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문자죠. 제집녀에 있고 하니까 여자죠. 그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여기는 초서로 썼고 여기는 예서와 전서로 썼어요. 이 무효라는 글씨를 배경으로 해서 대나무와 소나무를 그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나무 같은 게 없다는 거죠. 대나무가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소나무 같은 게 없구나 이런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무효라는 이 제자를 소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친구가 4월 초파일날 새벽에 죽어버렸어요. 새벽에 죽어버렸어요. 초파일날. 그래서 내가 초파일 가면 조상대호선 안 가도 이 친구 용어는 됩니다. 그래서 무효불이 되었다 해서 내가 무효불을 작품도 몇 개를 했어요. 무효불. 부처님이 되었구나. 천당에서 디비고 그림 그린 사람이 필요했던 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무효불이라는 그런 생각,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작품이고 간단하게 시는 제 시는 뭐 현대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문시가 많습니다. 현대시는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고문시를 쓰는 게 특징적이 돼서 제가 고문시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속을 비우면서 마디가 있는 것은 대놓고 속되지 않습니까? 속을 비우고 마디가 또 있는 것은 높이고 올라서도 꺾어지지 말라는 뜻이 높이 올라가서도 꺾어지지 말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높고도 못 올라치는 높기도 하고 곱기도 하는 것은 누가 틀이가 없구나 해서 대나무의 심성을 이 친구한테 비유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5년간 제하고 살면서 제가 한 번도 눈살 찌푸린 적이 없어요. 이런 친구 참 재주 있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제자를 참 만나면 앞으로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소나무에 비교한 겁니다. 요거 뒤에도 들어 나오기 때문에 소나무가 꽃도 없은 것이 여름도 없은 것이 소나무가 송화가 있는데 잘 안 보인다는 뜻이죠. 여름은 열매인데 열매도 없은 것이 소나무가 열매 없는 것이 아니고 솔방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춥거나 덥거나 불이 형생 상천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잎이 항상 푸르다. 형태도 안 바뀌고 색채도 안 바뀐다. 고리형 색스가 안 바뀐다. 넉디로 하울로 푸는 것은 솔뿌리 나무라. 늙어서도 혼자 고고하게 푸는 것은 소나무가 최고이다. 사실 사고자보다도 소나무를 위에 둡니다. 군자로서는. 그래서 소나무에 대한 작품 중에 남아있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김성경 선생님의 시대 마침 어머니 경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어볼까 해서 마침 어머니 모자가 생겼어요. 어머니 모자가 본색이 개진여자예요. 개진여자가 머리 부분이고 이 엉덩이 부분입니다. 여자의 상징은 가슴과 엉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본래 여자의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개진여자고. 근데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는 젖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애를 빼면 출산을 하면 젖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개진여자를 점 2개 하면 어미모자가 돼요. 그래서 저 꼭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을 2개 찍은 의미가 있고 여기에 제목을 쓰고 이렇게 줄을 인장 여기 작품에서 인장의 역할을 안 보면 그냥 이렇게 찍는 것은 기본이고요. 호하고 이름 찍는 건 보통이에요. 근데 차이 나는 것은 여기에 풍경을 이렇게 달라는죠. 이거 있는가 없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여자들이 부럽지 않아도 하는 거하고 나는 거하고 차이 나죠. 그죠? 요거는 사실 파란색, 요건 까만색인데 요거는 사랑으로 이렇게 제가 새겼어요. 그것도 하트형으로 새기기 때문에 사랑으로 빨간색을 딱 찍어서 어머니의 사랑과 이 내용과 일치를 하는 거죠. 뒤에서 한 소리 할 때 고소가 한 수씩 이렇게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시만 있으면 그저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 어미모자가 그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멀리서 확 잡히게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인장을 보면서 또 인장의 뭐 아름다운 특이함이 느껴요. 사실 그림 그리고 글쓰기보다도 제일 어려운 게 인장입니다. 인장. 제일 작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째만한 거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병풍 한 번 쓰는데 저는 1시간 하면 병풍 어지간한 거다 씁니다. 도장 하나 새기려면요. 이거 하나 새기려면 2, 3일 해야 돼요. 하다가 왜이고 하다가 왜 눈도 아프고 이제 막 잘 못 새기겠어요. 괜찮아요. 인장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쪽에 이렇게 날짜 원리 1990년도 돼 있죠. 2000년대 10년 차이. 지금부터 한 33년 됐잖아요. 내 청년자까지 이제 작품입니다. 근데 난주 비입조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200의 장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죽어서 천상 나와서는 여리지가 된다는 거죠.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서 딴 몸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입조라는 개념을 제가 대나무와 난초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새가 있는데 한 마리 새는 오른쪽 날개를 잃었어요. 한 마리 새는 왼쪽 날개를 잃었어요. 그 따로따로 살면 2, 3일 못 삽니다. 그죠? 날개를 모르니까. 근데 이 2마리 새가 같이 한 몸이 됐어요. 몸이 돼서 나니까 살아가더라고요. 굉장히 숭고한 것입니다. 그죠? 이 개념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자 혼자 살면 힘들잖아요. 돈 벌고 힘든 거 왜 합니까? 그죠? 남자 혼자 살면 빨리하고 밥하고 힘들어요. 2사람이 같이 살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편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결혼을 하고 살면 젊을 때 편하죠. 늙어 고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남녀의 이상적인 결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난주기에다가 연결시키고 한쪽 날개는 대나무, 한쪽 날개는 난초 해서 난초의 성품과 대나무의 성품을 같이 해서 살아가. 날자 하는 것이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너무 뻗어가지고 살지 말고 너무 물렁하지고 살지 말고 잘 날개짓을 해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제목이 군자 기절이죠. 군자가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집제자의
요새도 이 형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제자에 큰 집제자입니다. 요건 제가 지은 거예요. 방을 4개의 방을 낸 것입니다. 요새는 원룸처럼 4개의 방을 냈어요. 한 방에 대나무가 살고 난초 살고 국화 살고 매화가 사니까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 한 집에 모여 사는 집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군자들의 집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신 것입니다. 기법은 알루미늄을 부식한 겁니다. 부식한 건데 동파나 그 자체 공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글씨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자를 쓰는데 또자하고 풀초자가 이거 바로 이렇게 바로 세우면 풀초고 거꾸로 엎으면 대죽이 되고 세우면 풀초가 되고 옆으로 하면 손수가 돼요. 그 글자를 봤을 때 어느 날 쓰다가 이렇게 찢어놓고 이래 보니까 이 글자가 꼭 새 같아요. 이 새네요. 이래가지고 이 새 작품에 2000년대부터 제가 2000년도부터 새 작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2010년도 제가 한 작품이 마침 그래서 작품이 좀 오픈해서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옮기다가 막 다 찢어버리고 막 이래서 하나 팔리면 또 하나씩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순수하게 시가 없는 새 작품이지만 이게 사실 말이 없어서 그렇지 기법상에서 정신상에서 우리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의성죽 교훈학이 들어있는데 의성죽 교훈학 요 시는 고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그거 이해하는 사람은 막 나오는데 대심거 우를 삼고 소를 바꾸어 정자보다 대를 심어가지고 우를 삼는다. 담을 삼고 소를 심어가지고 정자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배군 덮인 곳에 날 있는 줄 죄니하니 흰 구름 덮인 곳에 내 있는 줄 누가 알겠느냐. 깊은 산속에 산다는 거예요. 정반에 학배하니 기버신가 하더라. 정반이라면서 연못이 있는 그 모뚝가를 이야기해요. 모뚝에 학이 날라더니 제가 바로 내 친구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는 내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이게 낙관을 보면 95년도 작품이에요. 95년도 30년 전 작품입니다. 46세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 왜 이걸 했냐면 제가 45세 산에 좀 들어가서 한 10년 살았는데 그 앞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산이 좀 높아서 연못 아침에 안개가 항상 껴요. 근데 하든 안 날아오지만 뭐 백로, 외가리 이런 것들이 날아와요. 그러면 내가 기념 식수를 소나무하고 뒤에 오죽을 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봄을 맞는데 아침에 봄에 문을 여는데 안개가 찌고 외가리가 싹 날아들어요. 이 시가 갑자기 탁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왜 돼 싶어서 우연히 이제 이 시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그림이 비교적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내가 그런 삶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가 내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았고 이것만 써놓으면 뭐 고등학교 있는 이야기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한자로 전서도 들어가고 이 그림도 들어가니 이게 볼만하다는 것이군요. 볼 것이 많다는 것이죠. 한글도 보고 한자도 보고 그림도 보고 도장도 보고 전체적인 것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무에 생각한 지도 같이 오래됐는데 우리는 나무에 새기는 걸 좀 했습니다. 이 나무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이건 돌이고 제목을 앞에 가시면 사람 여성 작품을 제시로 이렇게 쓰고 그림을 여기에 그립니다. 요건 아까 그 소나무에 대한 시 그 행서를 쓴 것이고 요거는 난초에 대한 시를 행서로 같이 해서 짝으로 그린 것입니다. 요거는 난초에 대한 시인데 풀이려면 이울거나 꽂히면서 예쁘거나 풀이려면은 시들든지 꽂히려면은 예쁘든지 이 말입니다. 풀도 꽃도 아닌 것이 사시청의 향기청이라 풀도 아니고 꽃도 아닌 게 사시청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푸르고 향기청, 향기청 좀 맑다. 풀같이 꽃같이 너같이 살고 싶다. 난초처럼 이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겠고요. 요거는 장진준대, 요것도 제 95년도 작품이에요. 예, 아까 그 성격 교훈하고 같이 했던 작품인데
200의 장진주사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하는 건축가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말고 일반 문화평 다 이야기해요. 조선시대 제1의 시조 작가였던 정철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입니다. 장진주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제목은 한자로 알렸지만 이 고등학교 책에 나와요.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한 잔 계속 먹어보자 이 말입니다. 꼭꼭 산 놓고 무지무지 먹세 그려. 요새는 병이 있으면 병으로 막 재놓고 하지만 옛날에는 얘야 또 하나 더 가면 병 가져가 따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래 이게 몇 병 먹었는지를 세야 되는데 이게 헤아려야 되니까 옆에 꽃 하나 따가 한 병 먹고 꽃 하나 딱 따가 야야 또 탁주 한번 더 가면 이다가 또 먹고 나면 꽃이 이제 꽃술을 보는 사람들이 몇 병을 먹었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술집에서 뭐 술값 병원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몸 죽은 후면 내가 죽고 나면 지게의 뼈적부터 죽이어 매어 가나 내가 죽고 나면 지게 위에다가 거적을 덮어가지고 지게 위에가 산소기가 묻어두잖아요. 보통 사람. 그렇죠? 유서 보장에 만일이 우러내나 앞에 있는 사람은 보통 평민이고 고관 대장하는 사람은 꽃상렬을 해가지고 꽃상렬을 해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람 죽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유서 보장에 만일이 우러내나 죽고 나면은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묵새, 속새, 덕가나무, 백양숲에 가기 못하면 이거는 이제 산에 간다는 것입니다. 산에 묻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억새풀, 속새풀, 백양나무, 숲풀 있는 쪽으로 상렬을 내고 가면 누른의 흰날 가는 비 굵은 소소리 바라보죠.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을 얘기합니다. 누른이는 여름, 흰달은 밤, 가는 비는 봄, 굵은 눈은 겨울, 소소리 바라는 가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이 말입니다. 바람 불 때 니 한 잔 먹지 않고 죽고 난데 뭐 누가 니 보고 한 잔 하자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무덤 위에 장내비 바람 불 때 니 들었더니 하물며 죽고 난 뒤에 아이고 내 한 잔 더 먹을 걸 니 때는 넣다 주네. 그러니까 내 술 한 잔 받으라 이랬듯이 여기 그림이 이것만 써놓으면 재미없다고 해요. 그래서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술병을 상징하고 아까 꺾어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꽃을 하나 딱 꼽았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술잔, 이건 손입니다. 자, 자리 한 잔 하게 하고 한 잔 받지 하고 하는 요 상징적인 서예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장진주로 하고 여기 도장이 하나 찍혔죠. 이 도장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새기느냐 동그랗게 달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용 꽃술 달것이라고 제가 새겨놨어요. 요거와 관계되는 이 내용을 새겨서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장진주. 제가 좀 고체 작품이 좀 들어있었고 나무는 몇 번 전시를 하고 석고를 제가 2번이나 했는데 석고 작품, 나무 작품은 이것은 우리나라 요 시조 중에 내용이 있어서 내가 좋아했어요. 보달에 덧다리고 완을 장치, 꽃피는 계절에 친구하고 달을 보면서 밤새도록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나무에다 새긴 거고요. 요건 석고에다 새긴 거예요. 저 뒤에 작품이 있습니다. 석고에다 새겨서 뭐 많이 틀린데 용비봉입니다. 그 각골 건물인데 한자가 본데 그림에서 출발했잖아요. 이 용용자 그 자체는 용입이고 용골이고 용골이구나 이거 용골이. 이 날개자는 새 나는 그 자체죠. 새 날개, 새 꼬리, 새 대가리입니다. 날개. 봉새 날개입니다. 봉새 머리. 춤출 묻자는 사람이 이렇게 춤추는 걸 해야 돼요. 사람이 서서 손에 머리 들고 흔들면서 춤추는 게 춤출 묻자가 여기서 나와서 그래서 용비 봉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제가 영어 작품도 수집을 좀 했는데 이건 최근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에 요게 간단하고 뭐 격조도 있어서
내용은 니체의 운명관을 쓴 것이라서 아주 깊은 것이지만 여기다 그냥 아모르 파티만 쓰기는 너무 싱거워서 마침 김연자씨 아모르 파티가 경쾌하고 이래서 아모르 파티 제목이니까 이게 뭐 김연자 씨한테가 나중에 팔릴지도 모르겠지만 호답 쓰니까 훨씬 재밌잖아요. 영문과 한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이제 글씨 위에다 겹치는 글씨를 제가 계속 재미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옷에 무늬가 재밌는 무늬가 들어간 건데 김연자 씨 그대로 김연자 씨 춤추는 기분을 받아서 내가 글씨를 쓰려고 생각해서 그런 대로 좀 이렇게 동적인 요소를 생각하고 한 작품이죠. 그리고 바깥에 팔굽 가병인데 옛날 병풍이 이렇게 크잖아요. 요새 집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반나 차가지고 차실에다가 이렇게 둘러치는 용으로 하나 해본 것입니다. 제 시가 조금 한 20-30여 편 있어서 제 시 중에서 8점을 골라가지고 병풍을 만든 것인데요. 뭐 해석 안 낸 시도 있지만 시간상 약하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울함, 요거는 뭐 꽃차, 눈꽃, 자세히 저 바깥에 제목까지 제가 다 달아놨습니다. 그다음 사주, 그다음에 눈차, 술꽃, 뭐 여성, 아주 어려워, 뭐 자연에 대한 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저는 술을 잘 많이 마시지는 못하게 좋아했습니다. 술. 요건 무협의 옷을 잘 때. 바깥에 내용 번역이 다 제가 해놨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